자, 최강야구의 1번 선택 정우주였습니다. 최강야구에 이제 정우주 선수가 최근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키움이 이 정우주 선수를 1번으로 뽑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우주가 답이다라는 답이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최근에 또 언론에 나온 얘기로는 키움이 좀 정우주 선수보다는 정현우 선수 쪽을 좀 기운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러면 왜 정우주는 뭐 정현우보다 많이 부족한 거냐, 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누가 낫다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우주 선수가 최근에 이제 최강야구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최강야구 팀이랑 몬스터즈와 네. 이제 전주고가 상대하는 그 방송이 방영이 됐죠. 그래서 제가 몇몇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정우주공 초보니까 어떠냐 했는데 대다수가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박용택 해설위원이 최강야구 첫 해부터 계속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서 초특급 고교 유망주들이랑은 많이 최강야구 통해서 네. 다 상대를 해봤는데 다 상대해봤죠. 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신준석, 근래 몇 년 안에 김서현, 초고교급 선수 장현석, 다 김태견, 상대했어요. 뭐 황준서 다 상대를 해봤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뭐 초특급 유망주들이랑 비교하면 어떠냐니까 그 안에서도 상위권에 놓을 수 있는 공이다. 정우주의 공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냥 공이 들어오는 게 진짜 전체 1순위 후보답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공 던지는데 조금 오게티 아닌 오게티가 있다면 아무래도 투구수가 늘어날 때마다 좀 구위가 떨어지는 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우주 선수의 향후 입단 후에 그 보직을 놓고 선발감이냐 뭐 그렇죠. 불펜이냐 여기에 대한 좀 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정짓기 어렵긴 한데 한 가지 확신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박용택 해설위원이 당장 프로에 와서 중간 투수를 맡겨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작년에 이제 황준서랑 김태견을 하면서 황준서는 선발감이고 맞아요, 김태견은 맞아요. 약간 좀 불펜감이라고 해서 황준서가 네. 조금 더 가치가 높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김태견 선수에 대한 평가도 선발은 모르겠지만 바로 1년 차부터 중간 투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김태균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어쨌든 뽑는 구단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가지고 정우주, 정현우 이 두 선수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는 드래프트 당일까지도 당일 그래요? 아침 오전까지도 굉장히 뭐 핫 이슈가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죠. 정현우 선수와 아직 그 최강야구가 붙지 않은 걸로 알고. 네, 근데 1학년 때는 상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덕수고 1학년 때니까 거의 뭐 더 전전 뭐 2년 이럴 전에 때네요. 정현우 1학년 예. 정현우랑은 상대를 해봤는데 아직 3학년 정현우랑은 상대를 해보지 않았다. 네, 그게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러니까 키움이 152km 좌완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한 파이어볼러는 많다. 특히나 이번 드래프티들은 우한 파이어볼러가 정말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KBO 리그에서 왼손 선발 투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팀을 보면은 상위 타순, 중심 타선에 왼손 타자가 있어요. 물론 뭐 타율만 놓고 보면은 뭐 무조건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를 잘 잡는다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장타율, 피장타율을 놓고 보면은 늘 좀 우위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한테 장타를 맞을 확률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뭐 좀 넓게 보면은 분명 왼손 선발 투수가 갖고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키움의 이런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왼손 선발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정현우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선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좀 읊어드리면요. 정우주 선수는 이제 전주고등학교의 선수입니다. 올해 공식 경기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20경기에서 45.2이닝, 4승 1패 1.57, 45.2이닝에 80탈삼진 25사사구입니다. 40이닝 던졌는데 예. 88삼진. WHIP가 0.96이었고요. 정현우 선수는 지금 윤세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형 좌완 선발 자원인데 자 고2 때부터 두각을 보였고
공식 경기가 16경기인데 48.1이닝. 그러니까 경기당 이닝은 정현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8승 무패 0.75입니다. 48.1이닝 동안 70탈삼진 12사사구 WHIP는 0.67로 정우주보다 좋습니다. 네. 거의 정현우 선수의 WHP와 적은 볼넷은 윤용철 선수에 가까워요. 고교 시절 놓고 보면 윤용철 선수가 정말 그 볼넷 안 주고 제구 좋은 안정된 맞아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윤용철 선수에 대한 평가도 보통은 그 아마추어 선수한테 당장 1군 나가지고 선발한다라고 예상하기 힘든데 윤영철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로 윤영철 선수 빠르게 거의 뭐 입단하자마자 그렇죠. 바로. 네, 로테이션 돌았잖아요. 그렇죠. 정현우 선수한테도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우주와 정현우 고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움은 근데 정현우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네. 좀 들려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왼손 또 선발 선발. 좀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끝까지 고민할걸요. 이게 그러게요. 여담인데 네. 그 박용택 해설위원이 고척돔 중계를 갔는데 네네. 바로 키움 직원이 물어보더래요. 정우주 어땠나요? 상대했을 때 어땠냐고. 진짜 곳곳에서 긁어모아야 네. 되는구나. 진짜 그런 데이터까지 사활을 좀 걸고 와. 지금 키움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을 겁니다. 네. 키움의 현재 그 지금 선발 상황이랑도 네. 이제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그쵸?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좀 왼손이 없긴 없으니까. 예, 네. 탐이 나긴 할 것 같아요. 왼손 네. 투수가 그 헤이시스 선수. 네, 말고는 외국인 선수니까 없죠. 네, 왼손 선발 토종은 네. 작년에 드래프트에서 왔던 손현기 선수 초반에 좀 썼고 그 다음에 네. 안 썼으니까 네. 선발 자원이 좀 없긴 한데 하영민 선수까지 하면 네. 뭐 전준표 남은 선수도 선발. 김윤아 선수 다 오른손이니까 아마 예. 왼손에 그러네요. 작년에 오른손 투수들을 좀 많이 데리고 갔었던 네. 이력이 있으니까. 예, 집중적으로 좀 네. 드래프트를 했고 그래서 정현우 선수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키움은 정우주 선수를 평가할 때 불펜으로 단정 짓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선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가장 편하냐면요 하나야 하나. 전체 이승이 하나. 하나가 제일 편해, 네. 속편해. 근데 여기 앞에서 작년 두산이 그랬어요. 네. 그러네. 김태균 가져갈 거냐, 황준수 가져갈 거냐 네. 했을 때. 이순이가 지금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맞아. 예. 그냥 가져가는 사람 가져가면 되니까 네. 마음 편해. 네. 아마 하나는 드래프트 하기 전에 2명 유니폼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1순위 하면 하나만 이순이- 준비한 척하고. 하나만 준비한 네. 척하고 딱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뭐 잡담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키움 것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조상우 선수를 전체 1번으로 뽑은 게 2012 시즌 13 드래프트예요. 2013 드래프트였으니까 지금 12년 만인가 11년 만에 지금 전체 1순위를 뽑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그게 아마 마지막 전면 드래프트였을 그럴 거예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1차 지명이 다시 1차 지명 부활했으니까요. 부활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네. 자, 정우주냐 정현우냐 그리고 한화는 반대로 그럼 정현우냐 정우주냐. 네. 자, 아까 지금 누가 말씀하신 남는 거라고 하셨는데 남는 사람하고 남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1, 2픽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3픽, 4픽까지도 이제 좀 이제 네. 굉장히 이번에 그 각축전이라면서요. 삼성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요. 전체 3순위를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삼성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데 최 부장님. 네. 예. 3순위가 제일 어렵다고. 1, 네. 2순위 하나까지는 뭐 네, 되는데 맞아요. 3순위부터가 이제 어렵다고. 화가 많은 최 부장님이 말씀하신 4명의 선수 모두 네. 전체 3순위 후보군입니다. 네. 사실 만약에 시계를 한 7개월 전으로 돌리면은 배찬승 선수도 굉장히 유력한 전체 3순위였는데 대구 최근에 고자완. 네. 게다가 로컬을 보이니까 네. 근데 최근에 또 괜찮아요. 배찬승 선수가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또 상승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선수들이 다 모입니다. 김태현 선수는 유급을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되지만 그 외 선수들은 18세 이하 대표팀에 모입니다. 청소년 대표. 청소년 대표팀 모이면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렇죠. 이때 스카우트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은 최고끼리 모였을 때 이 선수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모아놨을 때 네, 모아놨을 원석들을 때. 모아놨을 네, 때 그 가장 와중에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아놨을 때 이 안에서도 또 뭔가 네. 훈련하는 자세라든지 또 경기를 하면 경기라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가 이 선수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질 이런 걸 보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그래서 작년에 청소년 대표팀 김태균 선수가
뭔가 이 기질이 남달랐대요. 그러더니만 진짜 대회 나가서도 정말 긴 이닝은 뭐 혹사 논란이 있긴 했지만 많이 던졌어요. 예, 네. 근데 그 책임감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끼리 모여나서 또 그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선수는 그렇죠. 기질이 또 있다는 네, 거죠. 네. 흔히 말하는 뭐 알파독, 알파메일 네, 그렇죠. 이런 기질이 또 보이는 선수가 있대요. 그 안에서. 그래서 스카우터들이 이 대표팀 모아놨을 때 훈련하는 장면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 드래프트와 관련해서 마지막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대표팀 모인 자리다. 대표팀 소집하고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드래프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회 끝나고 그때까지. 나서 그때까지 드래프트 거죠, 하니까 사실 그 대회까지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겹치거든요. 맞아요. 9월 11일이 드래프트로 알고 있는데 네. 9월 9일인가 아마 대회가 끝날 겁니다. 청소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가. 근데 스카우트도 밤새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대회. 예, 우리나라 경기. 그러면서 그래야죠. 이미 뭐 보고서는 다 올렸지만 네, 네.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테스트 네. 마지막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쓸 수 있는 마지막 한 줄이 마침표를 찍은 대표팀. 모이는 네. 그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대결일 때는 자기 대표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같은 팀이 됐을 때는 여기에서 줄 세우기가 되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대표팀 모였을 때 한 팀으로 구성했을 때 뭔가 또 다른 네. 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2년 전에 김사현 선수가 미국에서 그 대표팀 선수권 대회 했을 때 그때 막 마무리하고 그때 막 그 전광판 오류였을 텐데 161인가 찍힌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거 보고 와 김세현 진짜 장난 아니다. 멘탈 타고났다. 막 그때 뿅 가는 스카우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짜 평가 기준이다. 대표팀까지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2픽은 키움 한화 순서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롯데, 기아, 두산 요 순서로 이제 3, 4, 5, 6으로 가는 건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알파독 성향이 네. 지금 이 3학년들 중에는 누가 제일 강하다고 좀 그런 소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체구들끼리 모여봐야. 그 뭐 최강야구 갔을 때 선수들은 뭐 네. 그런 얘기 없나요? 뭐, 근데 얘가 정우주 잘한다.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있었대요. 정우주 선수가 최강야구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공이 좀 어땠는지 평가해달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어린 게, 오. 그 어린 꼬맹이가. 네, 거의 20살 넘게 차면 뭐 아버지 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공 어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실망했습니까? 거기에 또 이 최강야구 멤버들이 뿅 갔다. 원래 선배들은 그렇게 다 이제 뭐라 그래요 병장쯤 되면 네. 좀 이렇게 당돌한 후배들이 예뻐 맞아. 보이잖아요. 그거 그런 얼마나 거 좀 예뻐 있어요. 보여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질이 좋다. 이 친구 참. 그러니까 그걸 막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면서 네. 그런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그런 좀 뭐 너스레? 네, 그렇죠. 네. 부친성이 좋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게 성격이 또 중요하거든요. 프로 선수로서. 예. 자, 그 과연 또 어떤 선수 갈지 그리고 뭐 노히트 김태형이 김태형 감독 밑으로 갈지 김태형이 롯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가 아까 댓글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중계하긴 참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예, 뭐 이야기거리 너무 많고 예. 언어 유희를 할 수가 네. 있죠. 약간. 예. 자, 물론 신인은 까봐야 합니다. 어. 예. 자, 뭐 신인은 뭐 데뷔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도 이때가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드래프트가 왜 또 많이 중요해졌냐면은 김태균 선수의 사례도 있고 뭐 윤영철 선수의 사례도 있는데 요 최근에는 이 상위 지명을 받은 선수들이 바로 활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직시절 효과이 네. 돼버리고 이 팀의 핵심이 돼요. 김태균 선수 지금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만 놓고 봐도 드래프트의 중요성이 정말 굉장히 높아지곤 있습니다. 자, 라이언님이 오늘 촌철살인을 좀 많이 하시네요. 하나는 몇 년째 설렌 거야라고 하시는데. 네, 황준호 선수도 분명 이대로 끝낼 선수가 아닙니다. 네. 네, 분명 잘할 겁니다. 자, 미지롤링님이 김태형 감독 앞에서 김태형 말 더럽게 안 듣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준우 이런 선수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예,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삼성은 지금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게 한 3명 정도를 세 명에서. 김태형, 김태현, 박준순. 이렇게. 예. 어차피 정씨 형제 둘은 안 올 네, 거예요. 거기 둘은 예. 이제 앞에서 끝날 것 같고. 오면 꿈이겠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 부분을. 자, 9월 11일입니다. 이제 뭐 한 3주 정도 남았고, 네. 예, 요것도
저희가 이제 함께 뭐 라이브로 갈 수도 있고 프리뷰 뭐 리뷰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드래프트 관련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그 드래프트 열리는 날에는 무조건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할 거고요. 그 전에 프리뷰랑 그 뒤에 리뷰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좀 댓글에 저희 많이 달리더라고요. 드래프트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